너무 재밌겠다. 잘 얘기하고. 나 이거 너무 읽어보고 싶었어. 자, 2교시는 독서 퀴즈 대비입니다. 뭐냐면 너희 학교에서 이번에 뭐 돌다리라든지 달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랑손님과 어머니 요걸 이제 배웠을 거야. 그러니까 읽고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이번 시험 끝나면 또 우리가 지금 재구성 수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구성 수행 첨삭 진짜 다들 엄청 진심이더라. 나 거의 맨날 새벽 3시? 4시 막 이때까지 첨삭해주고 있는데 그것만 하면 얼마나 다행이게. 근데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을 가지고 독서 퀴즈를 낸다는데 솔직히 돌다리라든지 달밤은요 너무 주제의식이 명확하고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등장인물이 이 상황을 직접적으로 좀 잘 전달을 해주니까 오해의 여지가 별로 없는데 사랑손님과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어느 정도 읽어보시기도 하고 제가 뭐 한두 번씩 서술자에 관련해서 그 얘기해줄 때 언급한 적이 많아갖고 좀 아실 겁니다만은 나라는 1인칭 서술자가 6살 난 여자예요. 우리가 이런 걸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무해. 아니 그 학술적 이름이 그건 거야. 자, 어떤 서술자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이? 그렇지. 일단 대표적으로 나이가 너무 어린 애들. 네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너네 고모 좋아해, 이모 좋아해 보통? 그 이모가 안 계세요. 어...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모의 비교를 모르다니라는 말이었어. 고모와 이모가 이렇게 딱 두 분이 다 계시면 이 비교가 진짜 극명한데 둘 다 있는 친구들 중에 나는 고모파다. 나는 역시 이모가 조금 더 편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전 세계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나도 솔직히 고모는 약간 엄마 가족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도 우리 가족인데 왜 아빠 가족은 막 보통 엄마 이렇게 되게 예뻐야 되잖아요. 엄마 쪽 조금 좋아하는. 어? 친할머니랑 외할머니랑 비교했을 때 외할머니가 조금. 맞긴 해. 근데 뭔가 우리 고모가 그 엄마한테 딱히 막 못해주는 모습 우리가 목격한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고모랑 우리 엄마랑 싸웠어. 막 내 눈앞에서. 그러면 인정을 하지만 그런 걸 특별히 뭐 안 봤어도 뭔가 미묘하게 그런 인상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고모들의 인상착의 왜냐면 뭐 생각해보면 또 사람이 남녀 형제들이 그 따로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고모는 누군가한테 또 이모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고모가 무섭고 싫지만 누군가한테는 마음 편한 이모 롤이라니까? 그 관계가 너무 신기해서 내가 좀 빅데이터, 나만의 빅데이터를 좀 갖고 왔어. 뭐냐면 애들이 보기에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목소리 크게 얘기하면 고모과야. 그게 무섭다고 느껴지는 거거든? 멋있다가 아니라 무섭다? 근데 이모들은 보통, 이거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 아니야, 별로 이건 공감해. 고모가 이모가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모가 했을 때, 그러니까 이모도 자기 친정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지. 아닌가? 아닌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리까리하네. 뭐 아무튼 근데 나만의 아무튼 그거였어. 자, 근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고모도 보고 이모도 보고 이렇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그 두 분을 이렇게 봤더니 사실 별로 안 달라. 두 분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 심지어 셋을 두고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나까지 포함해서 고모 이모다까지 만약에 한 자리에 있다고 치잖아? 내 목소리가 제일 커. 고모 그거 좀 그렇게 하는 거야. 가만히 좀 있어봐. 좀 여기 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냐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저 사람은 그냥 목소리 크면 화내는 것 같고 얼굴이 빨개졌으면 막 뭔가 화를 참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모습이 여기 그대로 나오거든. 엄마랑 사랑
손님이 하는 반응을 외적으로만 보고 요 오키가 그냥 두려움에 막 떠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일단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이가 너무 어린 서술자의 경우에는 신뢰가 없고, 두 번째는 어리석은 인물일 경우. 그냥 바보인, 누가 봐도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 즉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서술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소설들이 있어요. 형제인데 나이 차이가 진짜 많이 나고 동생 쪽이 약간 모질라, 미안한 말이지만 약간 정신적으로 모질라. 근데 그냥 온 가족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얘를 막 챙겨가지고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 둘 다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형이 하나가 양아치야. 형들이 여러 명인데 형이 하나가 그냥 양아치야. 그래서 맨날 집 밖에 나가고 막 사람들을 때리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 어린애니까 그냥 왠지도 모르고 우리 형아 편, 나는 형아가 제일 멋있어 이러면서 그냥 형이 한 일이면 다 옳다고 생각해. 근데 이 형도 동생한테 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좀 시비 좀 걸고 아무나 좀 때리는 편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들킨 날 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방금 전에 저기 형한테 맞은 사람들 있지? 저 사람들이 방금 우리 집에 침입하려고 한 거야. 형이 우리 집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때려준 거야. 역시 형아는 진짜 멋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요 소설 같은 경우는 저 1번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독서 퀴즈 같은 거 나왔을 때 이 맥락을 좀 못 읽을까 봐. 사실 모든 작품을 다 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일단은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가지고 왔어요. 이 이후에 읽게 되는 다른 작품들이 있고 작품이 조금 어려우면 또 저한테 건의해 주시면 제가 독서 퀴즈 만들어 올게요. 자, 아무튼 요것도 생략이 많이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그 한국 현대소설 40개 그 단편소설 거기에는 이 생략된 부분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근거를 추가로 좀 찾아보시고 오늘은 간단히 몇 가지 문제 푸는 시간까지 조금 확보하려고 제가 주요 내용만 좀 편집해 왔어요. 자, 6살된 처녀의 박옥희입니다. 우리 집 식구는 어머니와 난 둘이에요. 근데 아차차 외삼촌 빼먹을 뻔이래. 여기 생략된 내용은 외삼촌이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인데 외삼촌이 자유분방한 성격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학생이야. 그러니까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맨날 아침 일찍 나갔다 저녁 늦게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삼촌과의 이제 유대감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오키는 6살인데 엄마랑만 살아. 즉 뭐야? 아버지의 부재가 있어. 자, 풀스토리 읽어본 반은 알 거예요. 지금 밤마다 아직도 돌다리 읽는 반이 있더라고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엄마가 과부야, 과부. 동네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다 과부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때도 오키는 과부가 뭔지도 몰라. 동네 사람들은 엄마를 과부라고 부르고 나는 과부 딸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부가 뭐예요? 남편하고 사별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 이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대적 배경 1930년입니다.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니까 엄마 재혼 꿈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야 근데 그냥 없기만 해? 재혼 안 하면 이제 애는 누가 먹여 살려? 근데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여자가 밖에 나가서 취업해갖고 돈 벌어가지고 집을 건사하고 이런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거의 없지. 진짜 없지. 말이 안 되지. 없지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빈 방이 있잖아. 사랑채라고 해가지고 손님용 방이 있는데 거기를 하숙을 놓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야, 외삼촌이 있어도 어차피 학생이야. 그러면 여자들만이라고 하기도 웃겨. 꼬맹이랑 엄마 혼자 가는 집이나 다름없어. 거기에 외간 남자들 들여가지고 막 아무리 먹고 살기가 급해도 아무 남자나 막 들여올 수 있어 없어. 엄마도 엄마지만 우리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는 절대 안 되지. 근데 마침 공부하러 누가 오냐면 내 남편의 친구가 공부하러 이제 와가지고 이제 좀 하숙을 하게 되니까 나쁘지 않지. 왜냐면 믿음직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가 우리 사랑채에서 머물게 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랑에 나가본 우리 오키의 장면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이제 사랑방, 즉 손님방이죠. 자, 손님방에 나가보니까 아저씨는 그때야 점심을 잡수고 계셨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보면은 밥도 같이 안 먹어.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아니고 그냥 진짜 손님이야. 그러니까 그 사랑채에다가 밥상 차려가지고 갖다 준다면 알아서 드세요. 이렇게. 자, 그러니 이 하숙이라는 것이 오키네의 생계수단이었구나.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애가 이렇게 아저씨가 식사하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아저씨가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냐 그랬는데 뭘 좋아하냐고 딱 바로 말하냐면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 그래. 이건 오키 취향이야. 귀여워. 이 삶은 달걀이라는 취향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전 사실 근데 삶은 달걀 약간 슬프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없이 살 때는요 달걀이 그렇게 비쌌대요. 일제강점기 말고 내가 들은 얘기 중에 진짜 슬픈 얘기가 뭐였냐면 오늘 뭐 우리 좀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하는 날이니까 특별반 마지막 주니까 그 선생님 대학 동기 중에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가난한 집 딸이었던 거야. 그냥 진짜 말도 안 되게 가난해서 학교도 다닐 수가 없었던. 근데 되게 어릴 때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뭐 6.25 전쟁 이럴 때 아니면은 아무리 그래도 여자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닐 때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학 못 간 사람은 있었어도 그렇게까지 뭐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 막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분이 엄청 지방 분이시거든. 부산인가? 뭐 이런 쪽 여수 막 이런 데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야간 학교 같은 데 알아본 거야. 그리고 낮이랑 아침에는 일을 하고 밤에 가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그 부산, 그 여수 이런데 어디랑 가까워요? 바다랑 가깝죠. 거기서 냉동 생선을 잡아오면 그 생선이 그 배에서 깡깡 얼어 있잖아. 금냉을 해가지고 그거를 장갑 끼고서 그 깡깡 온 생선을 손으로 다 바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나중에 다져가지고 어묵을 만드는 그 공장에서 꽁꽁 온 생선을 새벽부터 손질하는 일을 하셨대. 근데 이분의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배부를 때까지 삶은 달걀을 양껏 먹는 게 평생 소원이었다는 거야. 내가 알기로 그분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70년대생이에요. 되게 어릴 때 결혼하셨어. 대학도 못 가고 그때 애를 가져갖고 결혼을 하고 그런 거니까. 근데 여러분 70년대생이면 여러분들 부모님 또래 아니에요? 혹은 부모님보다 조금 몇 살 많거나 아니에요? 그지 않아요? 근데 평생 소원이 삶은 달걀 먹는 거였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 그분이 계신데 그 실제로 나중에 취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남자를 만나서 지금 이제 남편분이죠. 결혼을 했는데 그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대학 제대로 못 나오고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갖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다 그땐 또 그런 때죠. 내가 알아서 혼자 다 벌어먹을 테니 우리 가족을 당신은 집에서 집안일을 해줘라고 얘기를 하고 나가면서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거나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거 써. 그래서 카드를 하나 주고 가셨대. 근데 그 카드를 받자마자 그 정육점 그런 데 뛰어가가지고 정육점이 아니지? 아무튼 거길 뛰어가서 계란 한 판을 사오셨대요. 그리고 그 한 판을 다 삶았대. 와. 그리고 배가 불러갖고 물려서 계란을 먹지 못할 때까지 계란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게 70년대의 일이에요, 여러분. 70년대 말, 80년대 초의 일이겠죠. 근데 이때는 1930년대라니까요, 여러분. 계란을 양껏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시대였겠냐고. 물론 지금 내가 얘기한 집이 좀 특수한 상황이긴 했지만 이때는 더더욱 누구나 그잖아. 그러니까 계란이 제일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집이 양계장하지 않은 이상은 야 양계장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지 그거 애 지금 다 먹이고 있니? 그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좀 비싸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저는 소고기 좋아해요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나한테 그 달걀을 양보하는 아저씨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나는 냉큼 또 그 달걀을 먹어. 자, 그리고서는 물어보는 거지. 아저씨는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아저씨가 바로 대답을 안 하고 한참이나 빙글에 웃고 있다가 말을 하거든? 요 맥락을 이해해야 돼. 아저씨는 진짜로 삶은 달걀이 좋았던 게 아니야. 오키가 너무 귀여워요. 오키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오키가 지금 아저씨가 좋아가지고 밥 먹는 사람 옆에 와서 사랑감에 놀러 와가지고 아저씨는요? 막 뭐는요? 하면서 계속 뭔가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어 하잖아, 애기가. 그러니까 뭐 한 거야? 나도 삶은 달걀이라는 요 대답을 고민 끝에 한 거야.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둘 사이에 오키가 이제 이 사랑 아저씨한테 유대감을 갖게 되는 거지. 왜? 우리 둘 다 공통점이 있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애가 막 손뼉을 막 쳐요. 그러면서 나와 같네.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야지. 막 이래요. 자, 그러면서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나를 붙들면서 그러지 말라 그래. 왜 그러지 말라고 했을까? 얘들아, 아까 뭐라 그랬어? 계란 원 없이 먹는 거 가능 불가능. 야, 그리고 그렇게까지 세상에 가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어도 오키네가 지금 여유가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없지. 그래서 아저씨가 당황한 거야. 뭐 실제로 그렇게 좋아해서 말한 것도 아닐 뿐더러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오키는 뭐라 그래? 하지만 나는 한다면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앞마당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엄마 아저씨도 나랑 똑같이 삶은 달걀 좋아한대. 자, 근데 엄마 떠들지 마라. 네, 아무튼 사랑 아저씨가 이 계란 좋아하는 게 오키한테는 엄청 좋은 일이야. 뭐냐면 엄마가 달걀을 엄청 사오는 거야.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얘들아 잘 생각해봐. 엄마도요. 만약에 아저씨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엄마 아저씨도 삶은 달걀 좋아한대. 그랬구나. 아, 그럴 수 있잖아. 그랬구나. 근데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응? 하면서 조용히 해 라고 해놓고 계란을 엄청 사고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아저씨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니까 좀 관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막 서로에게 엄청 잘해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아저씨가 오키를 진짜 예뻐해. 너무너무 잘 놀아줘. 근데 여러분이 6살이라고 생각해봐요. 6살 때는요, 제일 재밌는 게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건데, 엄마 지금 성격 봐. 집에서, 아저저저 이러면 조용히 해. 엄마는 얌전하게 눈에 띄지 않고 싶어 해. 왜? 과부잖아. 이때는 그런 게 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고 이런 일인데, 혹시라도 오키가 나쁜 길에 빠지거나 이러면, 제 아빠 없이 살아서 저런다.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잖아.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잖아. 그러니까 계속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웬 남자 어른이 나랑 산책도 하고 몸으로도 놀아주고 그잖아. 원래 6살, 7살쯤 되면 몸으로 놀아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게 안 됐던 때에 엄마 성격 봐라. 엄마가 비행기로 태워줬겠니? 이거 지금 엄마 딱 봐도 약간 병약하고 약간 그런 여리여리한 체형으로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잖아. 그래서 너무 애가 재밌었어. 자, 그리고 아저씨도 이제 편하게 이제 집에 좀 오가면서 오키를 좀 돌봐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오키를 안고서 막 예뻐라 해주면서 이 저고리 누가 해줬어? 너 저고리 진짜 예쁘다. 어제 잘 잤어? 어땠어? 엄마랑 자는 거지? 막 이러면서 그냥 애한테 계속 말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사랑 아저씨도 오키 엄마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애에 대해서도 막 물어보지만 오키 엄마에 대한 얘기도 계속 물어봐요.
자, 그러면서 그러나 웬일인지 나를 그렇게도 귀해해주던, 나를 귀여워하던 아저씨가 집에서 막 쓸데없는 얘기까지 하면서 나를 예뻐라 해주던 그 아저씨가 아랫방에 있는 우리 외삼촌이 오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서 더 이상은 나를 껴안아주지 않고 점잖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자,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외삼촌은 엄마 동생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엄마 동생한테 잘 보여야지. 잘 보인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예 그런 걸 꿈꿀 수가 없어. 뭐 누가 허락하고 뭐 한다고 재혼할 수 있는 그게 아니야. 그냥 뭐 하는 거야? 눈에 안을 피워. 눈치를 보는 거지. 근데 그게 눈치가 무서워서 이런 게 아니라, 신경 쓰이는 거니까. 저기 뭐라 그러냐. 갑자기 왜 단어도 나 이제 기억이 안 나지? 조심스러워 하는 거. 아직 뭐 진짜로 사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잖아. 게다가 내 마음을 고백한 것도 아니란 말이야 아직.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혼자만의 관심인데 괜히 거기서 주접떨었다가 걸리고 막 이러면은 남의 가정 파탄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는 건데 이때 우리 서술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와 아저씨 우리 외삼촌한테 쫄았다 이래요. 이게 서술자의 한계인 거죠. 왜 우리 외삼촌만 오면 도망가지? 쫄았나봐. 이렇게. 자, 그럼 얘들아, 이런 대목에서 독서 퀴즈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갖고 온 거야. 오른쪽에, 자, 이 소설의 시점은 뭐다? 1인칭. 관찰자야. 오키는 주인공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저씨랑 엄마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순수하고 천진난만하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서 내려가 볼게요. 자,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는 어머니와 외삼촌이랑 살아요. 맞아, 틀려? 아니죠, 아니죠. 에? 맞나봐요. 맞죠? 자, 아저씨는 다정하고 자상해요. 그래 보여요. 나는 한 번 마음먹은 일은 꼭 해요. 아저씨가 달걀 좋아해서 나도 좋아요. 아저씨가 외삼촌을 마음에 들어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에 안 들어한다도 아니야. 그냥 애초에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조심스러운 상황인 거야. 자,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몇 번? 4번이죠. 속마음 전혀 몰라요. 자,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 보이는 대로만 서술해가지고 독자가 웃음 짓게 만드는. 자, 기억은 아차 큰일 날 뻔 외삼촌을 빼놓을 뻔했으니고 니은은 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이고 디귿은 내가 좋아서 손뼉을 깔짝깔짝 리을은 나는 마음먹은 대로 다 할 거야. 미음은 마지막 아니에요. 아마 아저씨가 우리 외삼촌을 무서워하나 봐요. 이거겠죠. 얘가 이제 전형적인 오해잖아요. 자, 조건에 맞게 쓸 필요 없어요. 같이 정리할게요. 아저씨와 오키와 관련해서 A, 즉 삶은 달걀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지? 삶은 달걀, 아저씨도 삶은 달걀을 좋아해. 오키랑 아저씨의 그치. 아저씨랑 엄마의 관계도 삶은 달걀 때문에 나타나잖아. 왜? 아저씨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 계란을 많이 사. 즉 뭐야? 어머니의 관심이죠. 시대를 너무 잘못 적어놨어. 얘들아, 이 소설이요. 글이 쓰인 것도 일제강점기야. 그 시대상을 딛고서 이렇게 과부가 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소설을 쓴 사람도 진짜 대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서술자가 옥힌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남녀가 진짜로 나 얼마 전에 내 남편 얼마 전 아니 솔직히 7년 전이니까. 그런데 너를 사랑해. 이게 그땐 용납이 안 됐으니까. 7년 전인 게 나와요? 오키가 6살 난 꼬마애고 오키를 임신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이 병에 들거든. 어디 나와요? 전문에 나와요. 어. 자, 아무튼 나는 대문 아닌가? 아빠 조금 더 짧은가 시간이? 아빠 태어나고 죽었나 아빠가? 갑자기 나까지 헷갈리네. 너무 속상해. 아니야. 내 기억에 의하면. 자, 뭐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건 좀 한번 끊긴 대목인데 어떤 대목이냐면 오키가 이제 밖에 아저씨랑 걸어갈 일이 생겼어. 근데 온 마을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 다 안다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우리 엄마 과부라고 부르고 난 과부 딸이야 이름 대신 그냥 야 과부 딸 이런다고. 근데 어떤 어른 남자랑 오키가 걸어가니까 애들이 볼 때는 그런 남자는 다 아빠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키 아빠랑 산책한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오키가 너무 좋았던 거야. 나 아저씨가 너무 좋은데 나도 우리 아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대문 앞에서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그러거든. 근데 아저씨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너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하면서 목소리가 벌벌벌 떨려요. 자, 아마도 복잡한 심경이었겠죠. 왜 복잡한 심경이었을까요? 어쨌든 아빠가 되긴 어려우니까. 그치, 오키 엄마의 입장을 걱정했겠지, 일단은. 이거 소문이라도 나봐. 엄마 이 동네에 못 살아. 내가 얘기했잖아. 70년대까지 안 가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돼도 연예인들이 이혼하면 특히 여자 연예인들은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한 다음에 은퇴했다니까요. 이혼이라는 죄를 저질러서요.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때에 만약에 엄마가 뭐 재갈 준비하면서 딱 애 있는 엄마가 막 이렇게 되면 오키 엄마가 제대로 이 말에서 자리를 못 잡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런 거죠.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 녀석도 아저씨 우리 아빠 하고 싶죠?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오키에게 마음을 들킨 것 같다 이런 거지. 자, 나는 아저씨가 근데 뭐 한 것처럼 보였다? 성인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래서 안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또 뭐야? 서술자의 한계지. 이런 장면이 계속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면은 예배당인데 예배당도 되게 특이해. 예배당에서 이제 애가 아저씨를 막 찾거든. 근데 어디서 찾냐면 남자 좌석에서 찾아. 얘들아 이거 시대적 배경이지. 요즘 교회나 성당에 남자 자리, 여자 자리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서 아저씨를 열심히 찾아. 근데 아저씨도 봤더니 아저씨도 기도 안 하고 눈 안 감고 어딜 두리번거리고 있더라는 거야. 자, 우리는 독자니까 알잖아. 아저씨는 왜 눈도 안 감고 누군가를 찾았을까? 누굴 찾고 있는 걸까? 오키 엄마. 그렇지. 오키랑 오키 엄마 자리 찾고 있었겠지. 찬미는 오키 친구예요? 어? 찬미요. 찬미가 이름이 아닌가? 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찬양한다. 찬미라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찬미랑 같이 기도하러 간 줄 알았죠. 그럼 엄마는 뭐하고? 엄마는 오키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찬미는 누구랑 함께? 그러니까 여자 애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내 친구 데리고 어디 갈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아무튼 아니. 자, 계속 읽어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아저씨를 찾았어. 그리고 나는 아저씨를 바로 알아봤는데 아저씨는 나를 못 알아본 것 같아. 자, 내 쪽을 보지도 않고 이제 멀거니 옆에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손을 흔들어서 이제 어그로를 끌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그제야 나를 발견했어. 근데 얘들아 이게 웃긴 거야. 옆에 찾을 땐 언제고 왜 막상 찾으니까 고개는 왜 숙여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아저씨 성격 뭘까요? 소심해요. 그렇지. 그냥 아는 사이일 수도 있지. 근데 심지어 엄마 저기 아저씨 왔어. 엄마가 흠칫 애 입을 막 막으면서 고개를 막 밑으로 막.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변을 의식하는 거죠. 벌써 상상이 되지 않니? 그 예배당 안에 있는 어떤 그 호사가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100% 그 집 화부는 남자가 있기는 한가 봐. 그 딸내미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아저씨가 하나 있는 것 같더만. 그래, 뭐 하루 이틀 만나가지고 그렇게 반가워하겠어? 예배 시간에 막 소름 들고 난리도 아니던데? 그걸 남자 쪽에서도 받아주더라고. 나 경력직 같지 않아? 완전요. 아니에요,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 배운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주변을 의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웬일인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엄마는 성이 난 사람처럼 강대만 보고 있고 이전처럼 나를 보고 웃어주지도 않고 자꾸 꽉꽉 나를 못 일어나게 잡아. 아휴, 엄마 화난 거겠어? 엄마는 그냥 계속 당황스럽고 주변을 의식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왜 모두들 이렇게 나한테 화가 났을까요? 서술자의 한계죠. 내가 되게 무서워하던 사촌 언니가 있었거든? 그 언니의 말투가 지금 내 말투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따뜻한 말이었어. 근데 되게 따뜻한 말을 되게 차갑게 하는 재주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집안에 누가 며느리로 이렇게 들어오잖아. 근데 며느리들은 꼭 그렇게 집에서 일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누군가 외부인이, 그러니까 물론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 며느리한테 일을 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집안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 할 필요 없어. 이따가 우리가 할게. 여기서 과일 먹고 우리 재밌게 놀자. 얘기 좀 하자. 라는 따뜻한 말이야. 며느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우리 여기서 맛있는 거 먹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수다 좀 떨자. 여자들끼리. 라는 말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아우 됐어. 일로 와. 놔. 앉아. 이렇게. 내 옆에 이렇게 듣다가 언니 좋은 말을 좋게 해. 왜 화를 내면서 말을 해? 설거지 지금 안 해도 되니까 같이 커피 먹자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아우 됐어 일로 와. 놔 앉아. 언니 난 언니가 화가 난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으면 내가 그 장면을 보고 우리 사촌 언니가 저 새언니를 엄청 싫어하나 봐. 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왜냐면 무서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뭐랄까, 어떤 통찰력? 이런 게 딱 생겨서, 왜 그 따뜻한 말을 저따구로 할까? 요걸 이제 알게 된 거잖아. 얘도 이런 거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나인 거야. 자, 예배당에서 엄마와 아저씨는 화를 낸 게 아니라 뭐 한 거라고? 당황한 거라고. 자, 근데 이걸 왜 자꾸 화가 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가, 서술자가 그들의 심리를 알아 몰라?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치? 그러면 정답 한번 찾아볼게요. 작가는 왜 하필 이렇게 어린 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했을까요? 4번. 그렇지. 이거 쓴 시기도 딱 일제강점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둘 간의 사랑을 이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그려내기가 서로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거야.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뭐냐면 왜 모두들 그렇게 성이 났어요? 라는 서술자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 정답 몇 번? 그렇지.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자, 나의 생각과 어머니와 아저씨의 생각을 적절하게 연결한 거 정답 몇 번? 4번. 그렇지. 사실은 이것만 제대로 찾아냈으면은 나의 생각까지는 뭐 갈 필요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자, 내려갑니다.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해서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나의 말을 듣고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진 아저씨의 모습에 대한 내 생각이에요. 자, 이거 형광펜 처리합시다. 쓰지 말고. 어린 서술자인 나의 한계가 드러나서 독자들이 약간 웃게 되는 부분. 어딜까요? 나는 아저씨가 몹시 성인한 것처럼 보여. 그렇지. 그거겠지. 너무 뛰어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4페이지입니다. 딸꾹질이 날 것 같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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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19에서 12, 9에서 10, 9에서 12번은 방금 읽은 부분이거든요, 같이. 제가 숨을 참을 동안 그거 좀 풀어주세요. 으악. 딸꾹질 숨 참을 때 숨 다 뱉어내고 참으셔야 돼요. 아, 그래? 그럼 더 빨리 멈춰요. 딸꾹질 왜 하는 거야? 아이, 도대체 원리가 뭐예요? 횡격막이 공기가 갑자기 차오르는 것 때문에 놀라서. 아, 진짜 횡격막 개 민폐 지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서술에 대한 서술의 이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정답 몇 번? 5번 아니야? 1번입니다. 왜냐면 첫 번째 이야기 밖에 있다 그러면 얘는 3인칭이란 얘기잖아. 아마도 헷갈렸으면 주변 인물이라는 말 때문에 3번이랑 헷갈렸을 텐데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가 없잖아.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엄마. 자신의 상황인데 봐봐.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 안에서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전달하는데 여기에 이것을 목격하는 자신의 심리도 드러나잖아. 왜 저래? 나한테 화내나봐. 나 울고 싶어. 이런 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10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몇 번? 그치. 외삼촌이랑 왜 갑자기 친하게지지? 자, 다음은 다에 대해서 나눈 내용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5번. 그렇지. 어른들이 겪는 사건을 보이는 대로만 얘기한다. 자, 서술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그날 예배는 정신이 없었다. 나는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당황하여 강대만 보고 있었다.
오키를 보고 웃을 생각도 못했다. 나 몇 인치? 몇 인칭? 1인칭. 1인칭. 오키를 보고 웃을 수 없었어. 사랑 손님도 온 것 같아. 얘들아, 이때의 나는 누구야? 어머니. 오키 엄마. 굳이 따지면 1인칭 무슨 아이고야 시점일까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이 되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어머니는 이제 고요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고 딸꾹질. 엄마 기도 봐봐.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줄줄줄줄 얘기를 하다 갑자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든 사람이죠 지금. 아이고야. 엄마는 어떤 시험에 든 거야? 아저씨가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뭐라고 얘기해? 헤헤 나는 주기도문 잘해오는데 엄마 왜 저래? 우습다. 또 뭐겠니? 서술자에. 한개. 그렇지.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엄마가 한 번은 심부름을 보내요. 이 손수건 저 사랑 아저씨 건데 이거 아저씨 갖다 드리고 와. 오래 있지 말고 손수건만 갖다 드려. 왜일까? 왜 엄마가 사랑 아저씨의 손수건을 갖고 있을까? 아이고 딸꾹질. 자, 근데 손수건을 들고 사랑으로 나가는 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손수건 정도면은요. 그냥 그 방 거리가 이거 멀지도 않은데 왜 직접 소통하지 않아? 부끄러워서? 단순히 부끄러움 이슈일까요? 이거 딸꾹질라. 애초에 얘들아 의식하지 않으면 굳이 말 못 걸 이유 있니? 봐봐. 딸꾹질 절대 안 주네. 자,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갔다가 슈퍼주니어 신동님을 봤어요. 근데 봐봐. 내가 슈퍼주니어 신동의 팬이 아닌데 뭐 하고 있었냐면 그 핸드폰 그 케이스티파이 보고 계시더라고. 내가 케이스티파이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아무 마음이 없어 신동 씨한테. 아이고. 그러면 케이스티파이에서 그 물건 파는데 이 사람한테 말 못 걸 이유 있어 없어? 없지. 왜? 당신의 팬이 아니니까. 내 앞에 차은우가 있어. 필릭스가 있어. 혹시 차 가지고 오셨나요? 주차. 당연히 이렇게 되잖아. 뭔지 알아? 에이, 딸꾹질 너무 심해. 자, 엄마가 아저씨를 의식하고 있는 거야. 딸꾹질아, 나 땀난다, 지금. 숨 참고 물 마시면서 쓰세요. 수업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내가 손수건을 들고 사랑으로 가는데, 자, 그 안에 뭔가 종이가 감싸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펴보지 않았대. 와, 인내심 레전드. 근데 아저씨가 방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걸 받아. 근데 막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면서 받아. 뭔가 그 안에 뭔가 기다리던 소식이 있는 거지. 긴장감 맥스인 거지.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 그날 오후 아저씨가 이 집을 떠나요. 사실 저기 뭐가 있었냐면 엄마가 네 마음을 받아줄 수 없어 라고 거절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어. 근데 뭐? 왜 거절해? 얼마든지 그래도 나는 네가 나한테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는 태토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애겐 사랑 아저씨는 그냥 그래요. 내 고백을 거절당한 이상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하면서 사라지거든요. 자, 이때 어머니가 오키야 뒷동산에 바람 쐬러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좋아 하면서 올라가. 자, 이 글은 이렇게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어른들의 무관심을 보여주나요? 사랑을 보여주겠죠. 어른들의 세계를 순수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나는 좋아 라고 하면서 나가 있겠다고 하고서 엄마 나 아저씨가 준 인형 가지고 갈까? 가도 돼? 그랬는데 엄마가 그러렴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엄마가 뒷동산에 가자고 한 이유 거기는 뭐가 보여요? 아저씨가 떠나는 엄마는 뭐 한 거야?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한 거야. 엄마도 좋아했고 엄마도 좋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니까. 자, 시점과 효과를 바르게 연결한 거 찾아주세요. 정답 몇 번? 야, 1인칭 관찰자 하나밖에 없다. 근데 왜 독자가 웃음 지어? 순수하니까. 그래, 너무 순수해가지고 계속 막 이상하게 오해하잖아. 자, 서술자를 바꿀 거예요. 차이점을 바르지 않게 말한 사람 이름 쓰면 돼. 자, 누님이 4개. 오케이. 나는 1인칭. 누님이 있어. 누님이 오키 손을 잡고 나가. 어머, 오키 손을 잡고 뒷동산 올라가는 여자 누구야? 오키 어머니. 그러면 얘는 시점 누구야? 서술자? 외삼촌. 그치, 서술자는 외삼촌. 자, 하나씩 볼게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사건을 엉뚱하게 전달하니까 읽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 재미가 좀 사라진 것 같아. 왜? 순수하지 않으니까. 그치, 뭐라고 얘기해. 아마 누님은 기차 타고 떠나는 사랑 손님을 마지막으로 배웅하고 싶은 걸 거야. 쓸쓸할 거야. 이미 너무 모든 걸 아는 어른이죠. 2번, 서술자가 바뀌면 소설의 분위기는 더 쓸쓸해졌어. 그치, 뭔가 심리가 더 잘 드러나잖아. 자, 태서, 외삼촌이 서술자가 됐으니까 오케이. 자, 예준이, 오키의 어머니가 뒷동산에 올라가자고 오키가 제안한 이유가 달라졌어? 똑같아요. 얘가 틀렸지. 그래서 정답은 예준인 거지. 자, 아저씨 왜 자다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맞았어? 손수건. 긴장감. 자, 나의 생각에 알맞은 거. 엄마는 아저씨를 향한 감정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막 얘기하는 건데 내가 엄마를 오해하는 장면이 가에 나와요. 어느 대목일까요? 어머니가 막히다니. 그치. 아, 엄마. 주기도문도 못 외우고. 요 부분 굳이 안 쓰고 형광펜 처리하겠습니다. 작품 개괄을 가지고 왔어요. 얘는 현대소설이고요. 1930년대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이별까지 모두 그려냈고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그려냈다는 게 핵심이고 여기 지금 생략된 부분 말고도 뭐 달걀, 손수건, 꽃, 종이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 줄 사이에 주고받은 것들. 그것들 같이 한번 꼭 봐주시면 좋겠고 오키 아버지와의 그거는 아마 이제 내가 지금 시기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한 건 엄마랑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최소 6년에서 7년 정도를 애를 혼자 키워야 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봐주면 되고 자, 이 나로 설정에서 얻는 효과 이 부분을 아마 많이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2학년에 이게 출판사가 두산동화가 우리 왜 동백꽃 할 때 시점 처음 배우잖아. 그거랑 똑같이 그 대목에 들어있는 작품이 사랑손님과 어머니거든. 그래서 충분히 물어보실 수 있다라는 거. 빠잉 딸꾹질 나. 저는 조금 빨리 쉬고 대신에 좀 이 딸꾹질을 멈춰가지고 올게요. 와.